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입법 컨설팅, 행정 자문, 또 행정 컨설팅, 민원 컨설팅, 기업 컨설팅, 또 행정 관련 자문, 사실 증명, 법령 해석,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보면은 각종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고, 창업을 해서 기업을 하려고 할 때, 또 갑과 을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생활하면서 이럴 경우에 법을 알아야 되고, 법을 정확히 해석해야 되고, 또 행정을 알아야 되고, 행정 절차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쳐 있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스페셜리스트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분야를 종합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오버랩된 부분과 또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 그것을 오버랩된 경우는 역할 분담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사각지대가 있을 경우는 그 사각지대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어떻게 찾을 것인지, 또 상호 충돌되는 행정 절차, 또 이렇게 상호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책임 소재를 찾을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해석과 답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슈퍼 제네럴리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느 부처에 어느 담당자를 찾았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 담당자가 내가 담당이니까 그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내가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라는 답변을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공무원의 대다수는 담당자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이미 정해진 고정적인 업무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렇게 번호표가 달리지 않은 업무까지 내 업무다 라고 할 수 있는 담당자는 초임 공무원을 제외하고 몇 년 경력이 쌓이고 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닙니다를 주장하고 싶은 논리 개발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자를, 당신이 이거 담당자고 나하고 소통하고 결과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라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 문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와 같은 슈퍼 제네럴리스트인 이민경 행정사가 나는 슈퍼 제네럴리스트입니다. 슈퍼 제네럴리스트라는 것은 스페셜리스트 각각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어서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제네럴리스트가 필요한데, 제네럴리스트이면서 업무의 깊이가 또 너무 얇을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그 어떤 대화의 광장에서 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박학다식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행정적인 문제 해결 능력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를 버금가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도 갖고 있고, 각 분야에 오버랩 되기도 하고 사각지대가 있는 문제의 해법을 찾고 그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제가 슈퍼 제네럴리스트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민경 행정사가 슈퍼 제네럴리스트인가? 제 경력을 보면 그러한 능력을 가질만 하네. 진짜 어려운 프리랜서의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20여 개의 기업, 삼성전자, 신세계백화점, 금강제와 가족계획협회, 한전 이런 등에서 프리랜서로 모니터를 하고 기업 분석을 하는 것을 30대부터 연습을 했죠. 그 다음에 KBS 방송에서 취재를 전담하는 리포터를 역할을 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10여 개 부처를 담당하는
정책 보좌관으로서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보좌관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각 부처 업무를 습득하고 공무원을 설득하는 능력을 훈련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또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 과정이나 과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한국비서협회 회장을 하면서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에서 취업진로 교수를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지금 AI 시대에는 과연 어떤 직업이 뜨고, 그 AI 시대에 그 어떤 산업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절차를 밟아서 기업으로서 창립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등등을 학습할 수 있는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정책 전문가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력 속에서 제가 그럼 남마같이 얽히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를 다 나열을 하자면 1박 2일도 부족하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토지 보상을 또 해드렸어요. 어떤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모시는 의원. 그랬더니 토지 보상에 따라서 올라간 이익으로 건강보험료가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보상으로 또 토지 평가가 상향 조정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했다든가, 고양시에 종합청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게 노동부, 통계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기획 이런 데가 이제 같이 있는 그런 그 종합청사가 있는데,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선 노동부, 통계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또 행안부를 설득해서 청사를 설립할 수 있는 예산까지 편성하는 그런 일을 이민경 행정사가 국회 보좌관 시절에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력을 발휘해서 제가 행정사가 된 다음에 드론이라는 것이 이제 그 국비지원 훈련기관으로 정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국비지원 훈련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평생 직업교육 학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드론은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통부 안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노동부가 인정하는 대상 승인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노동부, 교육청, 국토부 이렇게 여러 부처가 같이 나서야지만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다 각 부처가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내편겨치고 거부하려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랬을 때 그 세 부처를 설득을 해서 드론이 국비지원 훈련기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해결을 한 겁니다. 이 외에도 뭐 학교폭력의 아동이 이제 학교를 못 가는 거죠. 왜 못 가냐? 왜냐하면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국적을 취득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외국 여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면 국적이 취득이 가능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부계혈통주의, 그때 당시에 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양계혈통주의로 바꿔서 그런 아동들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한국인이든 엄마가 한국인이든 바로 태어남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문제도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원인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유림이 반대하기 때문에 양계혈통주의를 바꿀 수 없다라는 지레 겁을 먹고서는 법무부도 손을 못 대고 여성계에서도 손을 못 대는 문제를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논 한가운데 있는 전보 상태를 또 이전하는 문제도 굉장히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죽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전보 상태를 뽑는 것도 굉장히 일이 어렵습니다. 이러면 상징적인 행정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와 같은 문제도 이민경 행정사가 22년 동안 국회 보좌관을 할 때 해결했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오랜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지, 법을 몇 조항을 왜 암기했다고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제 경험적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상충되는 거, 사각지대인 거, 이런 법령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을 찾았다 했으면은 그 각 부처의 담당자를 설득하고 서로 상충되는 것들에 소통이 안 되는 문제를 상호 간에 소통을 해서 문제 해법을 하는데 동의하고 누군가가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소통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는 스페셜리스트는 많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슈퍼 제네랄리스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전문가 못지않게 알고 있으면서 상호 간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칭하여 슈퍼 제네랄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민경 행정사는 바로 그 슈퍼 제네랄리스트고, 그 슈퍼 제네랄리스트가 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어느 시험을 하나 합격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전반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바로 행정사로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